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소 하면 보통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푸른 초원에서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는 그런 얼룩무늬 동물을 생각하실 거예요. 맞죠? 하지만 우리가 아는 이 평화로운 이미지는요, 사실 인류 문명 전체를 뒤흔든 한 동물의 어마어마한 이야기, 그 첫 장에 불과합니다. 이 말이 참 와닿는데요. 우리가 매일 마시는 우유, 먹는 고기, 이걸 제공하는 동물과 우리가 얼마나 멀어져 버렸는지를 딱 보여주는 말 같아요. 어느새 우리는 소를 그냥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라 마트 진열대에 있는 상품으로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수천만 년의 생물학, 그리고 수만 년의 역사가 겹겹이 쌓인 이 소라는 존재의 진짜 모습을 파헤쳐 보는 거죠. 자, 저와 함께 한번 제대로 떠나보실까요? 자, 그럼 가장 큰 그림부터 시작해 볼게요. 소는 생물학적으로 우제류라는 아주 거대한 동물 그룹에 속합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근데 별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발꼽수가 짝수인 동물이라는 뜻입니다. 돼지나 사슴처럼요. 몸무게를 두 개의 발가락으로 지탱하는 거죠. 근데 이 우제류라는 가족 사진을 들여다보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얼굴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마, 기린, 심지어 낙타까지. 와, 이 동물들이 전부 소와 아주 먼 친척벌이라는 사실, 정말 의외이지 않나요? 벌써부터 우리가 알던 소라는 개념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죠. 자, 그럼 이 넓은 범위에서 한 단계 싹 좁혀보겠습니다. 바로 반추화목인데요. 이 친구들한테는 엄청난 슈퍼파워가 있어요. 바로 위가 4개나 있어서 한 번 삼킨 먹이를 다시 개원해서 되새김질을 한다는 겁니다. 이 덕분에 다른 동물들은 소화시키지도 못하는 거친 풀이나 나뭇잎에서 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었고, 그래서 엄청나게 번성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되새김질하는 동물 중에서도 가장 성공한 가문이 바로 속과 보위대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이 속과 식구들만 해도 무려 120종이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소라고 부르는 동물은 이 어마어마한 대가족의 정말 수많은 멤버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겁니다. 다양성이 엄청나죠? 자, 이제 이 거대한 가족 나무에서 딱 한 가지에 집중해 볼 시간입니다. 바로 오늘날 지구에 사는 수십억 마리 소의 시작점이 된 단 하나의 전설적인 야생동물을 만나러 가보시죠. 네, 이야기의 다음 장은 바로 지금은 사라진 현대소의 강력하고 야생성 넘쳤던 조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동물입니다. 오록스. 모든 가축소의 직계 조상이죠. 딱 보기에도 지금의 소와는 포스가 완전 다르죠? 야생의 거대하고 사나운 조상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인간의 필요에 맞게 온순해진 후손만이 살아남아 번성하게 된 겁니다. 상상 한번 해보세요. 어깨 높이만 160cm가 훌쩍 넘고 위협적인 거대한 뿔을 가진 동물이 평원을 누비는 모습을요. 고대 동굴 벽화에도 그 위풍당당한 모습이 새겨져 있을 만큼 정말 압도적인 존재였습니다. 아니, 이렇게나 강력했던 동물이 대체 왜 사라졌을까요? 슬프게도 그 원인은 거의 인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서식지를 다 밀어버렸고 고기와 뿔을 얻으려고 마구 사냥했죠. 그리고 가장 아이러니한 건 바로 자기 후손들, 그러니까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가축 소들과의 생존 경쟁에서 밀려났다는 겁니다. 결국 17세기의 마지막 한 마리가 죽으면서 오록스는 지구에서 완전히 멸종되고 맙니다. 야생의 조상은 이렇게 비극적으로 사라졌지만 그 후손인 가축소는 인류와 아주 특별한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완전히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소와 인간의 인연은 정말 오래됐습니다. 무려 1만 년 전 중동 지역에서 처음으로 오록스를 길들이기 시작했고요. 그 후로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같은 위대한 고대 문명이 탄생하는 곳에는 항상 소가 함께 있었어요. 말 그대로 문명의 여정을 함께한 거죠. 소가 인류에게 준 선물은 크게 3가지였고 이게 바로 문명의 기둥이 됐습니다. 소의 강력한 힘으로 밭을 갈면서 농업 생산량이 폭발했고요. 고기와 우유는 굶주리던 인류에게 안정적인 영양을 공급해줬죠. 괜히 소는 인류의 유모다라는 말이 나온 게 아닙니다.
자, 이제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현대로 와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장 흔하게 만나는 젖소, 바로 홀스타인의 삶을 통해 현대의 소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볼게요. 현재 지구상에는요, 무려 13억 마리가 넘는 소가 살고 있습니다. 대략 전 세계 인구 5명당 1마리꼴이에요. 이건 소라는 동물이 인간의 관리 아래에서 얼마나 성공적으로 번성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현대 젖소의 삶은 우유 생산량을 최고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나의 정교한 시스템처럼 돌아갑니다. 보통 태어난 지 14개월 정도 되면 인공수정을 하고요. 2살쯤에 첫 송아지를 낳으면서 그때부터 우유를 생산하기 시작하죠. 그 뒤로는 차교와 다음 임신, 출산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이클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현대 젖소의 하루는 어떨까요? 여기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루의 절반, 거의 12시간 이상을 그냥 누워서 휴식을 취하는데 쓴다는 겁니다. 이게 게으른 게 절대 아니고요. 하루에 수십 킬로그램의 우유를 만들어내려면 그만큼 엄청난 에너지를 비축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쉬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인 셈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현대 낙농업의 중요한 트레이드오프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품종 개량을 통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우유를 얻게 됐어요. 하지만 그 대가로 소들은 엄청난 생리적 부담을 안게 됐죠. 노편 생산량은 소의 몸에 큰 스트레스를 주고 그 결과 역설적으로 소가 건강하게 우유를 생산할 수 있는 전체 기간은 오히려 짧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자, 소란 무엇인가? 라는 아주 단순한 질문에서 출발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거대한 생물학적 가계도를 여행하고 지금은 사라진 야생의 조상을 만났다가 인류 문명의 파트너가 되고 마침내 오늘날 고도로 관리되는 시스템의 일부가 되기까지 정말 길고 복잡한 여정을 함께했네요. 결국 소의 이야기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였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죠. 그렇다면 미래에 우리는 이 오랜 파트너와 함께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야 할까요? 이건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